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전호천 교수를 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 공부하셨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의 정의 또 역사 여러 가지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강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개요. 가장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정의. 저희가 인공지능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술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중에 정의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확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발달되어 왔고,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같이 이어지네요. 역사. 다섯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요즘 이제 한참 많이 이제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지능과 어느 정도 이제 가까워지고 있나, 굉장히 이제 시사적인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하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사이트 쳐보면 다양한 어떤 정의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형화하는 기술, 뭐 또 인간처럼 사고와 학습 방법 등을 연구하는 분야,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구현을 하는 것, 또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도구를 만드는 기술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검색이 되죠. 다 보시면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학술적이고 조금은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는데, 딱 한마디로 원래 저는 이제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너무 이제 복잡하게 되면 이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계가 만드는 지능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만드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기계가 스스로 만드는 지능,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학술적인 연구나 어디 가서 설명을 할 적에 가장 간단한 정의,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하면 기계가 스스로 만드는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주요 목적. 이건 뭐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거지만, 자, 인공지능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것은 뭐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것이 이론이든 어떤 실질적인 기술이든 인간의 삶의 어떤 보탬이 되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을 컴퓨터와 결합을 해서 인간 생활에 적용을 하고, 또 인간 생활에 이제 도움을 주고, 또 인간의 삶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또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 또 인문학, 자연학 등 인간의 모든 분야에 도입 가능하도록 하고, 또 각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조금 이제 뭐랄까 학술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들. 인공지능 이제 정의를 알았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우리 현재의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 이제 유명한 분들의 어떤 또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제 통용되는 몇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면은, 인공지능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런 흐름을 막거나 변경할 수도 없다. 또 단순한 일은 더 이상 인간이 할 필요가 없다. 가장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표현이 되겠죠. 또한 이제는 인간을 위협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 판단하기 어려운, 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간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또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라고가 다가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그런 일상화.
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일상생활에 이미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공지능은 상당히 다가왔죠. 우리가 의식하는 일들, 알파고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ARS 할 적에 사람의 음성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인간의 일을 대신해서 농사를 하면, 이따 다시 얘기가 나왔지만 스마트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잘 익은 채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로봇팔을 이용해서 섬세하게 채소를 수확을 하고 또 인공지능의 판단과 로봇의 어떤 기술이 이제 결합 가능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농장에를 들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굉장히 편리하고 있는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인공지능 이제 그 또한 이 날로 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43년도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등장이 됐고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연구는 이제 50년대 중반 그렇게 따지면 한 60년 정도 이제 조금 넘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도 날로 성장하고 있죠. 초기에는 주로 이제 가장 단순한,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배우겠지만, 주로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이제 한정된 분야, 이제 주로 이제 게임이라든가 문자 인식 등 이제 초보적인 일에 하다가 요즘은 음성이라든가 영상 등등등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작업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은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발전되고 개발이 왔는데, 향후에는 이제 어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드웨어 분야,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이 되려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받쳐야 되고, 하드웨어만 발전되면 안 되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두 개가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인공지능의 어떤 중대성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제일교포,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사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관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려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전 회장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분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런 다양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랬는데 특히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인류 역사상 놀라운 수준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특히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선도, 소위 말하는 이니셔티브를 진다 그러죠.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용 사례, 이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한두 개 들을 수가 없게 되겠는데, 자율자동차라고 부르고 있죠. 주행 자동차, 뭐 여러 가지를 부르고 있지만, 자율자동차가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율자동차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공지능의 기술이 이제 집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운전자가 쉬고 있는 동안에 인공지능 기술로 자율적으로 운전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스스로 운전하고, 그 다음에 또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되고, 다만 이제 현재는 이제 도로 주행을 이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이따 또 다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윤리적인 이슈들, 결국은 이제 현재는 이제 보험 체계가 이제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완전 이제 개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기계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런 몇 가지 이슈만 해결되면은 몇 년 안에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자, 인공지능은 이미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다고 더 이상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러죠.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즐겨야 되는 거 피할 수가 없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든 생활에 이미 들어와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의식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 뭐 직업이라든가 우리 레저, 모든 생활에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인공지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이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도록 하겠는데, 이 컴퓨터와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컴퓨터, 이건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개발해서 구현을 하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맺어주는 매체는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식 컴퓨터는 이제 앨런 튜링,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전선학자이죠. 앨런 튜링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개발이 됐고, 그것이 이제 이 폰 노이만, 존 폰 노이만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설계가 되고, 1946년도 최초로 세계 이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ENIAC이 이제 탄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최초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되면서 점차 이제 일반화가 됐는데, 이 컴퓨터와 인공지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와 이제 인간과의 관계, 인공지능과 이제 인간관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도 사실 좀 사람의 지능을 따라오면은 이제 어떤 인간의 주요 뭐랄까,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뇌의 어떤 작용이 인공지능과 사람이 매치가 되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가 어떤 기계가 컴퓨터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분리는 크게 보면 5가지, 적게 보면 4가지로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기계장치, 두 번째 제어장치, 연산장치.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그냥 제어장치라고도 부르고 이제 어떤 산술, 연산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는데, 이제 주로 이제 CPU에서 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입력, 네 번째는 출력. 그래서 넓게 보면 5가지, 기억장치, 지어장치, 연산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좁게 보면 기억장치,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를 같이 합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입력과 출력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의 각 장치는 인간의 어떤 기관과 일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장치는 인간의 두뇌, 저장하고 이제 불러내고, 그다음에 이 출력장치는 뭐예요? 입력과 출력, 귀와 입,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각기관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는 우리의 어떤 두뇌와 또 이제 어떤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신경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목적이 기억과 이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최초는 이제 계산기부터 출발했는 이제 수학적인 연산,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요즘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건 아니죠. 아주 계산하는 것은 그게 일부분의 기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소위 말하는 범용이라고 부르죠. 모든 어떤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치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어떤 컴퓨터라는 것은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장치가 되는데, 점차 이제 지능을 많이 갖게 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 이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인공지능의 이제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기술, 어떤 이론도 이제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공존하는데, 자, 장점부터 살펴보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탄생 목적.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이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또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런 것을 이제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인간의 업무와 또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인간의 어떤 시간을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이어서 보면은 이제 특히 인공지능은 인간의 의사결정,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이제 모든 어떤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인 입력을 이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스스로 주행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이 도움이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이제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데, 특히 이제 기계가 하게 되면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우주 탐사나 또는 이제
다소 이제 어떤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안전이 위협받는 방사능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점차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되겠고, 또 단점, 장점이 있으면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된다. 대표적인 부작용, 이미 매스컴에서 얘기했지만 인간의 어떤 그 인공지능이 점차 이제 사람의 일을 빼앗기고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텔레마케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율자동차가 이제 운행이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운전기사 일을 빼앗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택시나 이제 버스 기사의 일을 뺏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점차 이제 뭐 텔레마케터 등 단순한 업무,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 등등 그런 단순한 이제 인간의 업무를, 더 이제 그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잠시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는 어떤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 자, 자율자동차가 이제 몇 년 안에 사용대화가 되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윤리적인 이슈죠. 자율자동차가 운행을 할 적에 절벽을 운행하고 있다. 어떤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살라 그러면 아이를 칠 수밖에 없고, 아이를 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절벽에 떨어져서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걸 기계가 판단하게 내버려둘 수가 있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럼 그러니까 윤리가적인 부분이 해결돼야지 기술적인 것이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이 된다는 거죠. 또 인공지능에 이제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종속되는 것들, 또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람 기능도 하고 음성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주인,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가 그런 걸 다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습관 이런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게 잘못 유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 이제 끝부분자락에 이르렀는데, 자, 인공지능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느냐? 더 이상은 이제 힘들다는 거죠. 왜?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침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이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또 이제 어떤 인공지능을 몰라도 기본 생활에 아직까지는 큰 지장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뭐 현대 뭐 휴대폰, 뭐 스마트폰 갖지 않고 살고 뭐 SNS 없이도 사는 것 가능한 것처럼.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인공지능을 모르면 현실 생활에서 굉장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현대인들은 인공지능의 어떤 기본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이론과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잘 활용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자,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게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인공지능의 확장기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이제 그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자,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 컴퓨터도 그렇지만 인공지능도 어떤 네 개의 실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형 또는 모델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작동하는 원리. 앞으로 우리가 배울 뭐 인공신경망, 머신러닝, 다중 퍼셉트론, 엑스퍼트 시스템이라 그러죠. 전문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을 돌아가게 하는 기반 이론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 GPU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병렬 처리 장치와 텐서플로우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파이썬 기반 이제 프레임워크, 어떤 기반 어떤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썬도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리습이라고 부르죠. 프롤로그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모델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자 인식, 음성 인식, 영상 인식, 자연어 처리,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어떤 과장 경계. 자, 인공지능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부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인구는 이제 갈 길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슈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특정한 제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 기능과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인공지능, 뭐 세탁기 등등등 너무 많이 이제 과장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낙관적인 초창기라면 이제 50년대, 60년대를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5, 60년대 이제 예견하기를 80년 이전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실현될 것이라는 그 전망. 했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는 않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아직까지 미루고 있고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어떤 삶을 주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제 지나친 과장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초창기 이제 1950년대 많은 기대 속에서 출발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침을 겪고 부침이라는 것은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일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죠. 때로는 발전됐다가 또 한계 부딪혔다가 어떤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발달되면 했다. 이게 어떤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선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문자 인식이라든가 특히 이제 요즘은 영상 인식 등에서 많은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영상 인식 제일 어떤 딥러닝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인식 수준도 아직까지는 서너 살 수준의 굉장히 어떤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의 시대는 아직까지는 매우 어렵다. 인공지능. 사람을 따라는 하는 건 가능하지만 사람과 같이 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보면은 너무 성급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제 실망도 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고, 다만 인공지능의 연구가 이제 활발한 건 사실인데,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기대는, 아직까지는 좀 너무 빠르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인공신경망, 에서는 학습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인공신경망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사람의 뇌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학습 시간이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존재를 한다. 자,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데 지하철 타러서 이제 걸어가는데 앞에 누가 오고 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저게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든 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눈에 딱 보면 아는데 기계가 과연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는데 특정 사람을 분간하는 것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한계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제 빨리 우리가 잠식되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 세계, 특히 이제 창의력이라든가 사람의 생각을 어떤 그 정확히 따라하고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매우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어떤 미지 세계에 대한 도전. 그래서 이제 그 지나친 낙관은 이제 너무 이제 그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해서 미래학자들은 이제 지능 폭발, 이제 윤리 이슈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인텔리전스 익스플로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어느 순간 사람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미래학자들은 2045년, 올해를 기준으로 따지면 24년밖에 안 남았죠.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뛰어넘는 순간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이제 인간이 종속될 수 있는 시대. 자, 그런 게 이제 온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측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런 거 다가오지는 않은 거고 어쨌든 도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약간의 기술적인 얘기인데 인공지능을 구분을 할 적에 크게 보면은 이제 기호주의로 볼 수가 있고 기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기호를 사용한 이 기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이제 어떤 심볼로 한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규칙 기반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것은 이제 기호주의라 그러고 연결주의, 뉴런 사람의 뇌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를 모가는 인공신경망을 하는 것들. 다른 말로 이제 규칙 기반 또는 인공신경망 또는 머신러닝 또 기반 인공지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통계적인 인공지능 넓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배울 이슈가 되겠는데, 자, 규칙 기반 인공지능.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쉬운 분야가 될 수 있고, 초창기 50년대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요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 출발했고, 최근에는 신경망 기반 또는 이제 조금 이제 깊숙이 말씀드리면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이 지금 일종의 라이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그렇게 오고 있죠. 초창기에는 이제 어떤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점차 활발하게 됐는데 요즘은 또 이제 신경망 기반 기법이 다시 우세를 하고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적절한 상호 보완적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제 자율자동차가 운행을 한다. 규칙 기반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규칙. 자, 이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면 차는 멈추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면 차는 갈 수가 없고, 이런 규칙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규칙 기반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규칙 기반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예외 상황이라는 게 발생된다. 뭐냐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횡단보도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가면은 사람은 멈춰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뛰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그걸 무시하고 차가 운행되면 이제 충돌이 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예외 상황. 그러니까 규칙 기반이라는 것이 뭐냐면 게임처럼 딱딱딱딱딱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게만 상관이 없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많은 예외가 발생된다. 자,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뭐냐면 규칙을 아예 주지를 않는 거죠.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그래서 규칙 기반은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규칙을 주는데 머신러닝 기반은 뭐예요? 아예 규칙 주지 않고 건널목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건널목이 파란불이면 차는 멈추고 빨간불이면 차는 가는데 예외도 존재하기 때문에 파란불에서 빨간불 바뀌었는데도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뭐예요? 한 2, 3초 기다렸다 가라. 이렇게 룰을 스스로 만드는 것들. 자,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머신러닝 기반. 두 개가 서로 이제 어떤 현재는 공존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전문 용어들 등장되는데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관점,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큰 관점. 이 최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구체적인 시점이 2016년도 알파고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인공지능이 전면적으로 부각이 됐죠. 사실 인공지능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의식을 하지 않고 매스컴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알파고 당시 이제 대부분의 전산학자도 바둑은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해도 이길 수가 없다. 이세돌 5판 둬가지고 전승한다고 그랬는데 예상을 깼죠. 4대1로 이세돌 구단을 이제 물리치고 이겼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됐는데, 자, 현재 이제 바둑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이미 침투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2010년대에 갑자기 등장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점차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 시점은 어쨌든 1950년대 중후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여러 가지 단계, 어느 기술이나 이제 발달되는 시점 또는 침체기 또 조금 발달되고 멈추고 또 오랫동안 멈출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소위 말하는 부침을 겪는다 그러죠. 제가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의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된 것은 1943년이다. 이제 1943년 맥컬릭 학자에서 등장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초보적인 단계로 진행이 되다가 195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떤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알란 튜링 아까 이제 컴퓨터를 만든 최초의 이론을 제시한 학자라 그랬죠.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 튜링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기계가 인공지능이냐 아니냐를 판정해 주는 기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벽을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사람과 이제 이쪽에 이제 기계하고 또 사람이 있다. 우리 대화를 하는데 한쪽 벽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뭐예요?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 기계라고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면 이 기계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게 이제 튜링 테스트. 요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56년도 최초의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이제 점차 널리 사용되게 된 시기. 요람기라는 건 출발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쨌든 이슈들, 특히 이제 뭐 퍼셉트론, 우리 이제 어떤 그 대표적인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 인식,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개발된 초창기 이제 요 시기에는 주로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던 시기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겨울기, 자, 규칙 기반이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널목 규칙으로만 갈 수 없는 일상생활에 너무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자동차가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규칙 기반이 있다. 규칙 기반인데 그러니까 일상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예외가 많아지면은 이 더 이상 이제 어떤 룰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예외가 한두 개만 상관없는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한계가 오게 되는데 이게 규칙 기반의 한계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침체기를 거쳤고, 1980년대 다시 이제 이 퍼셉트론, 머신러닝으로 향하는 어떤 시점이 되게 되겠죠. 규칙 기반에서 머신으로 향하는 시점. 특히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침체기에서 이제 그 부흥이 되고 또 역전파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이 머신러닝의 어떤 학습하기 위한 대표적인 그 이론, 역전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턴 인식을 통해서 문자, 음성, 영상,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출발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러면서 또 한계가 오죠. 자, 그래서 87년, 93년도 다시 이제 침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설정된 머신러닝을 빠른 판단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느리게 됐죠. 그래서 당시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 다 이제 뭐 GPU라든가 NPU 빠른 어떤 그런 그 CPU가 이제 있지만 그 당시 한계에 부닥쳤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침체를 부닥쳤고, 자, 그러면서 93년부터 2011년까지 또 다양한 어떤 연구가 또 진행되면서 또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뚫는 것, 이게 이제 딥러닝이 출발됐고, 그 다음에 또 97년도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되죠. 그래서 이 딥블루, 지금 약간 오래돼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관심은 사라졌지만, 당시, 미국 인터넷에서 생중계가 되고 몇천만 그 동시 접속자 엄청났었죠. 당시 이제 세계 챔피언, 게리 이제 그 세계 챔피언을 이제 이김으로써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이 바둑보다 이제 체스가 이제 경우의 수가 좀 약하죠. 그래서 20년 전에 알파고가 이제 이수들 구단은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인간 챔피언을 이제 무너뜨린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둑은 계속 미지의 인공지능의 한계라고 여겼는데 그것도 20년 전에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딱 이제 10년 됐네요. 이제 해가지고 됐는데, 자,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여러 가지 어떤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원리 기술도 발달되고, 또 특히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뭐랄까, 이런 빠른 계산을 지원해주는 하드웨어 기술, 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불과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이제 2011년이라는 것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것, 이게 사실 이제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을 이용한 알파고, 자, 이것이 이제 보면은 강력한 NPU, 빠른 계산을 지원해주는 C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당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 이제 네노라는 전선학자도 다 이제 알파고가 누구도 한 판도 이기기 어렵다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승을 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물꼬가 터진 그런 그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서 이제 인간 두뇌에 도전하는 인공지능. 자, 일상생활에서 과연 얼마만큼 다가왔느냐, 그 이슈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는데, 자, 인공지능의 다양한 도전.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현재 뭐 미래
또 과거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단순한 일을 뛰어넘어서 점차 뭐예요? 인간의 어떤 사고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창의성을 요하는 특히 이제 그 예술이나 문학, 과연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자, 그 이슈들은 제가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기술은 윤리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은 과연 누구의 소속이냐는 거죠. 인공지능을 만든 그 사람의 소속이냐, 아니면 인공지능 자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느냐, 어떤 그 윤리적인 이슈들. 그래서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이제 같이 정비가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 창의성의 도전, 이미 이제 시작은 됐는데, 얼마만큼 이제 그 인간다운 창의성을 도전할 것인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창의성의 구현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창의성의 부분이 이제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는, 대등하거나 앞선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자, 이제 몇 가지 이슈를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기사를 쓴 것. 특히 이제 이 사실을 쓴 것은 인간이 쓴 거랑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프로야구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지어서 쓰는 거 아니죠. 누가 몇 회 안타 치고 뭐 투수가 어떤 삼진을 몇 개 잡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적인 기사는 사실 뭐 사람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를 통해서 고장 나고 안 나고는 일종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뭐 여러 가지 뭐 가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 또 이제 시인 컴퓨터 포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라는 것은 두 가지죠. 그냥 문법에도 맞으면서 그것이 또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 어떤 시멘틱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겸해야 되는데 도전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냐면 구문과 의미를 동시에 통하게 하면서 인간 자체를 감동시키게 하는 것. 아직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일본에서 도전했고 중국에서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라는 인공지능이 만든 시집을 출간을 했다는 것. 요거 이제 도전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시를 쓰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쓰는데, 과연,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에 이걸 뭔가 어색하지 않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슈로 남아있는 게 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소설가, 로봇 소설이라 그러죠. 일본에서 시작됐고, 현재 수준은 이제 단편 수준을 이제 쓰는 수준인데, 우리가 태백산맥, 토지 등등등. 장편 소설은 아직까지 이제 미지로 어떤 그 도전으로 남아있는 것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장편 소설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림 4장을 보여주고, 그 4장을 가지고 얘기를 만들어라. 인간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예요? 아직까지는 컴퓨터한테는 이 4개의 사진이 그냥 단순한 사진으로 다가오면은 스토리텔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는 로봇 소설, 특히 장편 소설은 한계로 남아있는 것이고, 또 인공지능 화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고, 다만 이제 어떤 서명 대신, 서명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작품 생성 알고리즘을 적혀져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됐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최고 이제 인공지능 그림 전시장 그런 것들이 이제 탄생이 됐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특히 예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은 난제이자 미지로 남아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음악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면 이제 기존 예를 들어 K-팝 작곡가라 그러면 다양한 K-팝 곡을 듣고 거기서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가 분석을 하고 약간의 어떤 창의적인 감성을 해가지고 곡을 쓰는 것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예술 전 분야에 도전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 아트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좀 한계로 다가오고 있지만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인공지능의 이제 수준은, 미국 인공지능 전문가 예측을 조사하면 2026년 정도 되면은
인공지능이 고등학교 수준의 글쓰기, 또 28년에는 40위 정도 되는 팝송 음악 작곡, 그 다양한 예술 분야에도 이제 창의적인 창작의 활동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전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